안녕하세요. 락토 약사의 건기식 다시 보기. 오늘은 건강기능식품의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제품은 되게 싸요. 10,000원, 20,000원. 똑같은 기능성인데 또 어떤 제품은 막 50,000원이 넘어가고 막 100,000원 가까이 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과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성분의 차이가 가격 차이를 만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면 식품, 음식인데 기능이 있는 음식입니다. 약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분 중에 기능이 있는, 예를 들어서 뭐를 좋게 해준다든가 뭐를 좋게 해준다든가 이런 기능이 있는 성분을 주원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분이 다 기능성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부영제라든가 이런 성분들은 기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분들을 부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주원료와 부원료를 구분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그렇게 표기를 명확하게 해라, 이러한 지침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원료, 부원료 구분이 없는 그런 식품, 이거는 기능성이 없는 식품이니까 그런 거를 기타 가공식품이라고도 하고 일반 식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능성 있는 성분을 주성분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기능성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주원료가 되는 것인데, 그럼 부원료는 그럼 기능이 없는 것이냐? 부원료 중에서도 기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직구제품이죠. 직구제품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이 아니고 우리나라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좋은 성분들을 다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원료, 부원료 구분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기능성 있는 성분만 광고를 할 수가 있고 기능성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은 부원료의 기능성이 외국에선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일부러 많이 넣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컨셉 원료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게 됐습니다. 왜? 뭐냐면은 이 부원료, 기능성이 없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성분이지만 왠지 몸에 좋을 것 같고 해외에서는 기능을 인정받는 성분이에요. 그런데 많이 넣을 필요가 없죠. 어차피 기능성을 표기를 못하기 때문에 함량도 표기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극소량만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가 들어갔다, 이렇게 라벨에 쓰는 게 바로 컨셉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외에서 좋은 성분이다라고 막 소개되고 이런 성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제정이 거기에 민첩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주원료로는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분들을 충분히 넣어야지만 기능성이 나오는데 함량은 어차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극소량만 넣어요. 그러면 효과가 제대로 안 나겠죠. 그래서 그러한 원료들을 컨셉 원료라고 합니다. 자, 해외에서는 새로운 기능성이라고 소개가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바로바로 기능성을 취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원료들은 이 해외에서 소개된 성분이 국내에서 잘 팔리겠다. 왜냐하면 이것도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시장성이 어느 정도 잘 팔릴 수 있겠다라고는 확신이 들 때 개별적으로 이 기능성을 신청을 합니다. 그걸 이제 개별 인정형 원료라고 하는데 해외에서 소개되는 것들이 모두 다 개별 인정형으로 다 국내에서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바로. 시장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기능성은 굉장히 좋지만 시장성이 불확실해서 어쩔 수 없이 기능성을 등록을 못하고 부원료로 이렇게 넣게 되는 제품들이 많은데 그 부원료를 아주 극소량만 넣는다는 거죠. 왜? 많이 넣으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컨셉 원료 형식으로 소량만 넣어서 표기는 하되 함량은 쓸 필요 없으니까 표기만 하되 가격은 다운시킬 수 있는 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이러한 컨셉 원료만 잔뜩 들어가 있는 비교적 저렴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자, 그래서 비싼 제품은 왜 비싸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회사에서 마진을 많이 붙일 수도 있죠. 원료는 굉장히 컨셉 원료 중심으로
싸게 는 제품, 이런 제품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제품은 먹어도 효과가 많이 안 나겠죠. 함량을 굉장히 조금 넣기 때문에 주원료 이외에 부원료를 컨셉 원료식으로 넣기 때문에 어떤 효과를 기대는 하지만 실제로 먹었을 때는 효과가 그만큼 당연히 안 나오겠죠. 함량을 아주 미비하게 넣기 때문에 이런 제품은 시장에서 곧 사라지고 맙니다. 왜? 기대만큼 효과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진을 많이 붙인 제품은 오래 갈 수가 없고요. 회사 마진이 적더라도 제대로 된 부원료를 많이 넣은 제품, 이런 제품을 선택을 해야지만 효과도 기대만큼 나고 오랫동안 재구매를 할 수 있어서 시장에서 오래 사랑받는 제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직구 제품 같은 그런 개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싸고 반응이 없는 제품 또는 비싸고 반응이 없는 제품, 이런 제품은 좋은 제품이 아니죠. 비싸더라도 효과가 좋아서 계속 찾는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료가 비싸서 가격이 비싸진 그런 제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원료를, 기능성 있는 주원료를 굉장히 좋은 원료를 쓴 제품, 이건 당연히 좋은 제품이죠. 예를 들면 원료를 중국산을 쓰기보다는 브랜드 원료를 쓴다든가 유럽산이라든가 미국산, 이런 원래 처음에 기획되고 만들어진 그러한 브랜드 원료가 들어가 있는 제품, 당연히 좋은 제품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라벨에 기능성이 있는 주원료는 당연히 함량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원료 이외에 부원료는 함량이 적혀 있지 않아서 컨셉 원료식으로 0.001%만 넣어도 되지만, 그러한 제품이 아니라 이 정도는 먹어야지 효과 난다라고 해외에서 알려진 그러한 성분과 함량을 제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부원료로 집어넣은 그러한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품은 라벨에는 표기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이렇게 상담을 해서 제품을 선택하신다면 제대로 된 또 가성비 좋은, 물론 조금 더 비싸지만 효과는 훨씬 그 이상 기대에 굉장히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건기식 제품 중에서 아주 똑같은 오메가3, 똑같은 비타민 제품이지만 어느 제품은 굉장히 싸고 어느 제품은 굉장히 비싼 그런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